안녕하십니까, 최동규입니다. 며칠 전에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열차 사고가 생겼습니다. 선로를 이탈한 건데요, 엄청 황당한 사고죠. 근데 지하철 사고는 우리 옆에 항상 있습니다. 어쩌다 있는 일이 아니고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오늘은 지하철 사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지하철은 1996년부터 운행이 시작된 열차입니다. 엄청 오래됐죠. 어떻게 저런 열차가 다닐까 싶을 만큼 오래된 열차입니다. 서울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연장 사용을 평가하는 시점이 21년인데요. 그 21년 이상이 된 노후 차량이 전체 전동차의 60%라고 합니다. 30%, 20%도 아니고요. 60%라고 합니다. 너무 많은 거 아닌가요? 이런 상태에서 과연 지하철이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이후에 세계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세월호 사건 때도 결국은 정부가 안전에 대해서, 국민의 생명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실망하고 분노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실망과 분노가 촛불혁명으로 이어진 것이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안전은 그 무엇보다 중요한 최우선적 가치입니다. 그런데 이 안전에 결정적 하자가 생겼습니다. 그때는 이명박 정부 때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에 선박, 철도, 항공기 등의 내부 연안을 완전 폐지하는 규제 완화 일괄 패키지법이 통과됐습니다. 당시에 여객선은 제한 연도가 20년에서 30년으로 완화됐고요. 항공기는 25년 이하로 제한했던 기령 제한을 완전히 폐지했고요. 철도와 지하철 차량도 사용 내구 연한을 완전히 삭제했습니다. 정말 화끈하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죠. 국민의 안전보다 비즈니스 프렌들리가 우선이었던 정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철도의 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철도의 사용연령 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그 법은 철도안전법입니다. 그 철도안전법의 전동차 내구연한이 원래는 15년이었는데요. 96년에 25년으로 늘리고 2000년에 또 30년으로 늘리고 2009년에는 40년으로 연장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명박 정부 때인 2013년 14년 이때 법에서 완전히 내구연한을 삭제했죠. 돈 좀 덜 들이고 국민의 안전이 약간 좀 위험하더라도 돈 좀 덜 들이는 방향으로 정부 정책이 자꾸 추진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과연 올바른 걸까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나친 규제 완화, 그동안 했던 지나친 규제 완화, 특히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비즈니스 프렌들이라는 명목하에 추진했던 지나친 규제 완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관심을 두지 않았던 지나친 규제 완화를 지금이라도 다시 점검하고 되돌려 필요가 있습니다. 되돌이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후화된 지하철을 교체해야 될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뭔가요? 권한 분쟁과 어마어마한 교체 비용 때문입니다. 노 전동차 교체에 7천억 원이 든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차만 교체해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낡은 선로, 전력 설비 등 노후 설비 개선에 다시 또 1조 5천억 원이 들 예정이랍니다. 엄청난 돈이죠. 사실 이 돈을 지하철 공사가 감당해라 그러면 하지 말라는 얘기나 다름없죠. 거기다가 특히나 서울 지하철은 부채가 또 4조 6천억입니다.
4조 6천억. 이 부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아까 얘기했던 노후와 교체 비용까지 감당해라 그러면 쉽지 않죠. 근데 부채에 대해서도 사실은 따져봐야 됩니다. 부채가 많으니까 경영이 방만했다 이렇게 많이 비판하는데요. 과연 그런지는 좀 따져볼 일이죠. 그 원인이 뭔지를 먼저 살펴보면요. 지하철 단기 적자의 70%는 무임승차에 따른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경영을 방만하게 했다가 아니고 무임승차가 적자의 원인이라는 거죠. 그럼 무임승차가 잘못된 거네. 그게 적자의 원인이고 그게 방만함의 원인이면 무임승차를 하지 말아야지 라고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거죠. 그 무임승차라는 게 결국은 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임승차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하철이라는 게 이게 공공 서비스인데 돈 있는 대로 다 받을 거면 공공 서비스를 하면 안 되죠. 공공 서비스라는 게 일종의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건데 독점적 지위는 부여해 놓고 돈은 경영 수지에 맞춰서 받아라, 장사해라 이렇게 되면 그거는 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이 나서서 돈 벌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건 또 원리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하튼 돈과 관련한 중앙부처의 입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라. 지하철은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거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라.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공기관은 경영성 위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2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국세 8, 지방세 2. 애초부터 불공정한 게임입니다. 이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 일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거는 잘못된 얘기죠. 비겁한 얘기죠. 지방세 수준에서 책임져라라고 얘기하려면 한 6대4 정도로 지방세는 한 40% 정도 내려보내주고 나서 그런 얘기를 해도 그때는 뭐 말이 되겠다 싶은데 20% 찔끔 내려보내놓고 나서 거기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다 해라 그러면은 그거는 하지 말자는 얘기죠.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중앙부처 공무원들 지방정부로 발령냈으면 좀 좋겠어요. 지가 한번 당해봐야 돼요. 그렇게 하자는 거는 지방자치단체가 알아서 해라라는 거는 결국은 하지 마라. 우리는 서울시민 내지는 뭐 부산시민 내지는 뭐 대구시민의 안전이 문제가 생기더라도 중앙정부는 관여 안 하겠다. 우리 할 일이 아니다. 우리는 관심 없다. 이런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않은 얘기죠. 여하튼 지하철은 공공재고 또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하는 문제이니만큼 중앙정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태스크포스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시민안전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지하철 사고 생겨갖고 대형 참사가 생기면 그때는 도대체 그 억울함을 누가 책임질 거며 그 사고를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은 지하철 사고와 관련된 수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더 이상 늦으면 국민이 위험해집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험해집니다. 그거는 대단한 비극입니다. 지금이라도 머리를 맞대고 이명박 정부 때 했던 터무니없는 규제 완화 재점검하고 국민의 안전을 제일 우선으로 하는 그런 멋진 정부가 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